올 시즌 예상과는 달리 역대급으로 순위 싸움이 아주 치열한 시즌이 되겠는데, 그래서 오늘은 특집으로 전반기를 결산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자, 먼저 혼돈의 중위권을 지키고 있는 팀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4 시즌 10개 구단 전반기 결산 함께하고 계십니다. SSG와 NC 혼전의 중위권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즌 초에 2위까지 치고 올라갔었던 NC였습니다. 현재 지금 6위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 지난번 주 악을 참견하면서 NC가 생각보다 타순이 짜임새가 좋다, 그런 평가를 해주셨는데, 그 짜임새에 대한 평가는 지금도 여전하세요? 어떻게 보세요? 좀 다르죠. 좀 달라졌나요? 네, 좀 달라지죠. 그러니까 강인광 감독이 지난해와 올 시즌에 어떤 타순의 변화를 줬던 부분이, 그러니까 올 시즌 같은 경우는 또 좀 더 뛰는 야구를 해야 되고, 또 좀 움직임을 많이 가져야 되기 때문에 어떤 박민우와 손아섭, 박건우를 1, 2, 3번에 배치를 안 하고 한 칸씩 뛰어넣으면서 해야겠다는 그렇죠. 어떤 그런 계획들이 시즌 초반에 잘 맞아떨어졌어요. 근데 그 중심에는 2번 타자 권희동이 있었어요. 근데 2번 타자 권희동 선수가 워낙 출루 역할을 잘해주면서 3, 4, 5번까지 이어지는 부분들을 잘 해줬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 1번부터 5번까지 연결이 굉장히 잘 됐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에 굉장히 짜임새가 있었다면 6월 들어서 조금 좀 부진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들에서 어떤 타순에 대한 연결고리가 좀 잘 안 되고 있고, 최근에는 뭐 강인권 감독이 자기는 어떤 기가 다 빠졌다, 지금 뭐 그런 표현을 좀 쓸 정도로 코치들한테 지금 라인업을 좀 일임하는 어떤 그런 횟수가 굉장히 좀 많아졌거든요. 그래서 감독이 정말 굉장히 많은 고민들을 하고 라인업을 짜는데, 그렇죠. 생각도 연결이 안 되다 보니까 또 코치들의 어떤 의견도 좀 들을 필요도 있다고 생각하고 좀 그런 카드를 쓰고 있고, 최근에 그렇기 때문에 박민우, 손아섭, 박건우가 1, 2, 3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네, 다시 묻혔습니다, 지금. 네. 거기에 데이비슨의 그 기대했던 대로 홈런도 함께 좀 터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앞으로 이제 후반기에 좀 긍정적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NC를 시즌 초에 약간 좀 그 부정적으로 평가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패디 선수가 떠난 자리가 너무 큰 거 아니냐. 네. 워낙 뭐 패디 선수가 차지했던 비중이 큰 선수였기 때문에 그 빈자리를 과연 메울 수 있느냐. 물론 이제 카일 하트와 카스티너가 성적이 나쁘지 않습니다. 굉장히 괜찮죠. 굉장히 이 좋은 정도면요. 성적을 그럼요. 기대를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발이 뭔가 좀 약간 좀 아쉽다는 그런 느낌은 분명히 들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뭐 김시훈 선수도 5선발로 시작을 해서 저는 잘해주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신민혁 선수도 나름대로 저는 제 몫을 충분히 해주고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이재학 선수가 이제 부상으로 빠진 이 그렇죠. 한 달 조금 넘는 요 시간에 사실 여러 선수들이 선발로 이제 등판을 했는데 그 경기를 잡아낸 경기가 사실 거의 없거든요. 그러면서 사실 굉장히 힘들었던 NC 다이노스인데, 이재학 선수가 이제 얼마 전에 다시 복귀가 됐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과연 이제 후반기 때는 정상적으로 이제 로테이션을 이제 돌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결국에는 뭐 늘 말씀을 드리지만 선발 야구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게 반전의 키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맞아요. 그러면 이재학 선수가 그래도 로테이션을 돌게 되면 뭐 카트하고 카스타로는 좀 괜찮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또 신민혁 선수도 뭐 제구가 그렇게 막 흔들리는 선수가 아니고, 뭐 김시훈 선수 5선발을 생각을 하면 이 정도 던지는 5선발은 사실 리그에서 찾기 어렵습니다. 그러면 제목이상 해주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재학 선수가 이제 로테이션을 돌면서 과연 이제 선발 마운드에 어떤 힘을 좀 보태줄 수 있느냐. 그러니까 이 부분이 조금 중요할 것 같아요, NC 다이노스. 알겠습니다. 그 아까 이제 김유집 선수 얘기 잠시 저희가 했습니다만은, 이렇게 되면은 NC가 이제 김주원, 김유집, 서구철이라는 내야진을 꾸리게 됩니다. 굉장히 젊으면서도 굉장히 매력 있는 내야진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유지현 의원이 보는 요 젊은 내야진 어떻게 보세요? 사실은 이제 지난해 이제 김주원 선수가 많은 성장을 했고, 특히 이제 대표팀 아시안 게임 이후의 어떤 성장이 정말로 돋보였기 때문에 아마 이제 뭐 올 시즌에 NC의 내야진은 거의 확실하게 갈 것이다. 뭐 서철, 김주원, 뭐 박민우 부상이 없다면 그랬는데, 사실 이제 올해 기대만큼의 김주원 선수의 이제 성적이 안 나오다 보니까 사실 김희집이라는 어떤 카드도 좀 쓰게 됐던 거고, 그리고 이제 구단 입장이나 이제 현장의 어떤 입장은 조금 더 이 선수들의 어떤 그런 어떤 경쟁 구도, 이런 김희집이 오면서 그렇죠. 경쟁 구도를 하면서 조금 더 발전을 시키려는 의도도 있었다. 뭐 이런 얘기들도 하고 있는데, 굉장히 사실은 뭐 김주원 선수, 사실은 이제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김주호 선수가 확실하게 잡아주는 거죠.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김희집 선수는 어느 포지션에도 자기 역할을 할 수 있는 선수거든요. 뭐 3루, 유격수, 2루. 그렇기 때문에 또 이런 부분들이 김주원이 축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김희집이 조금 더 도와주는 또 이런 어떤 그런 상황들이 좀 벌어진다 그러면 좀 고민거리가 좀 덜어질 것 같아요.
그 NC 미래를 굉장히 좀 밝게 보는 분들의 얘기가 그 센터 라인 중에 하나인 아까 김주원 선수도 그렇고 이제 김영준 포수가 네. 이제 국가대표 포수로 성장이 맞아요. 되고 리그를 지배할 것이다 그런 평가를 많이 했는데 올 시즌 김영준 어떻게 보세요? 사실상 풀타임 첫 해입니다. 김영준 선수. 그렇죠. 네, 나이가 조금 있는데 뭐 군대도 갔다 왔고 그리고 큰 부상을 또 한 번 당했고 풀타임 첫 해의 어떤 성적으로 봤을 때는 저는 나쁘지 않은 성적이라고 봐요. 그렇게 그러니까 보세요? 모든 포스들이 다 양의지처럼 뭐 3할 5푼 뭐 70을 못합니다. 네, 이제 그런 거를 떠났을 때 일단은 뭐 한방이라는 어떤 확실한 그 카드가 있고 그리고 이제 그 도루의 시대가 이제 왔잖아요. 그렇죠. 도루의 시대가 오면서 프레이밍보다는 이제는 이제 도루 저지율에 이제 포스들이 과연 얼마만큼 포커스를 맞출 것인가 이 부분인데 지금 김영준 선수가 60경기 이상 뛴 포수 가운데 도루 저지율이 1위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는 저는 여기서 굉장한 의미가 요거는 있네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김영준의 어떤 그 한방 그리고 하위 타선의 어떤 그 한방 그리고 도루 저지율 요것만 하더라도 저는 김영준이 진짜 차근차근 그 스텝 바이 스텝으로 잘 크고 있구나 사실 이렇게 좀 느낄 수밖에 없어요. 알겠습니다. 굉장히 매력 있는 팀으로 성장을 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NC 다이노스는 최근에 그 이제 저희 방송사 입장에서 시청률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는데 시청률도 NC가 굉장히 좀 많이 개선이 됐고 그리고 관중 수도 생각보다 NC가 꽤 네, 많더라고요. 맞아요. 그거 지금 보고 리그 사실은 두 번째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저도 그거 보고 사실 꽤 놀랐었는데 NC가 이제는 앞으로 이제 인기 구단이 될 가능성도 점점 더 높아지는 것이 아닌가, 점점 더 스텝을 좀 올려가는 것이 아닌가 분명히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이제는 SSG 랜더스 얘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 SSG 랜더스의 기록을 보다가 좀 약간 놀란 부분이 있습니다. 랜더스 하면은 사실은 누가 뭐래도 홈런의 팀이고 홈런으로 사실 우승까지 거머졌던 팀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최근 경기를 보니까 홈런 수가 많이 줄었더군요. 그렇습니다. 사실 작년까지랑만 비교해 봐도 많이 그러니까 홈런이 좀 떨어졌죠. 2023년도 전반기에는 경기당 0.96개였는데 올해 6월 29일까지는 0.96개. 홈런은 똑같은데 일단 뛰는 횟수가 굉장히 많아졌어요. 네, 0.73개 작년 전반기에는 지금은 1.46개. 아무래도 마냥 장타만 노리기보다는 좀 이렇게 세밀한 부분, 주루 플레이 이런 것도 신경을 쓴다고 보이고 어떻게 보면 SSG는 작년까지는 정말 그 대권 도전, 컨텐더의 입장이었다면은 올해부터는 좀 변화를 주는 게 있어요. 왜냐면은 이게 감독 선임에서도 좀 드러납니다. 감독 선임 과정에서 어떤 야구를 할 것이냐, 어떤 부분을 보고 팀을 이끌 것이냐 했는데 이승용 감독이 이제 선임 과정에서 면접 과정에서 가장 강조한 게 뭐 두 마리 토끼를 잡아보겠습니다. 성적과 육성. 그러니까 지금 SSG는 그룹에서도 그렇고 뭔가 육성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는 분위기고 이게 왜 그러냐면은 결국에는 2028년도 청라돔 시대에서 어떤 야구를 보여줄 것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미 한 번 통합 우승은 했고 근데 이 통합 우승 주역의 나이대가 꽤 높았고 그러면 이 선수들이 2028년도까지는 절대 같이 못 가고 이런 걸 다 계산했을 때 이제부터 새 얼굴이 나와야 청라 시대에서 정말 좋은 구장에 걸맞는 뭔가 이렇게 시원시원하고 멋있는 야구를 할 수 있다. 이런 계산이 있어서 이게 감독 면접에서도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했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여러 가지 변화를 주고 있고 야수진도 지금 뭔가 새로운 얼굴, 젊은 얼굴들이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저는 아까 그래서 이게 사실 얘기했던 것이 이게 홈런의 팀이 홈런 팀 칼라를 버리고 스몰볼에 가까운 야구라는 것이 저도 이 청라 시대를 대비하는 거 아닌가 생각을 했는데 근데 이거는 2028년이면 사실 아직 한참 남은 그렇습니다. 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제가 생각을 했을 때는 그냥 컬러를 버리는 게 아니라요. 홈런을 때릴 수 있는 타자들이 점점 없어지는 맞아요. 거죠. 줄어들고 있다. 네. 줄어드는 데다가 홈런을 때릴 수 있는 타자들이 부진하잖아요. 네. 그리고 외국인 타자들도 이제는 홈런보다는 중장거리 시대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많이 바뀌었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바뀌는 데다가 그 랜더스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그 얼굴들이 지금 주전 라인업에 네, 많이 들어와 있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런 선수들한테 처음부터 야 홈런 20개 때려 이렇게 가르치진 않을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저는 추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매일 홈런을 때리면 좋죠. 홈런 뭐 200개씩 때리고 한씩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결국에 그 선수들은 홈런을 많이 때렸던 선수들이 점점 나이가 먹어가게 되면 당연히 홈런 개수가 줄고 최정 선수는 예외지만 한유섬 선수도 사실 시즌 초반에 맞아요. 좋았지만 많이 줄었죠. 줄었잖아요. 많이 줄었어요. 그러면 이렇게 라인업 이렇게 보세요. 홈런을 많이 때릴 수 있는 타자가 없어요. 네. 그러면 그 선수 구성에 맞게 감독은 당연히 경기 운영이 바뀌어야죠. 이거는 자연스러운 저는 결과라고 생각을 하지. 그 그렇죠. 의도적으로 뭐더 팀 컬러가 바뀌었다 이렇게 보기엔 저는 어려운 것 같아요. 무슨 얘기인지 충분히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자연스러워. 선수 구성에 따른 어떤 선택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 그러니까 야구장이 크다고 해가지고
아니고 진짜로 홈런을 많이 때릴 수 있는 타자들로 1번부터 9번까지를 채우면 좋겠지만 그렇게 채우기는 어렵고요. 뭐 불가능한 얘기고. 그러면 그 있는 선수들 갖고 어떤 야구를 할 수 있냐가 가장 큰 문제인데 그러면 홈런을 많이 때릴 수 있는 타자보다는 빠른 선수들이 많으면 당연히 도루 야구를 할 수밖에 없는 거고 한 베이스 더 가는 야구를 하는 거고 그런 어떻게 보면 홈런을 많이 때릴 수 있는 시대에서 이제는 세밀한 야구의 어떤 그 과도기 저는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약간의 흐름의 변화가 있을 것이다. 알겠습니다. 그 아까 젊은 선수들이 이제 많이 성장이 됐고 라인업에 많이 들어가 있다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시즌 초반에 고명준 선수 뭐 지금 그렇죠. 잘하고 네. 있습니다. 최근에 박지원 선수 엄청나더군요. 네. 예. 이 선수들이 이제는 어떻게 보면 랜더스의 이제는 앞으로 얼굴이 될 선수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뭐 고명준 선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프링 캠프를 지나면서 이승용 감독이 어떻게 보면 낙점을 한 거거든요. 일루수로. 그 주전으로 지금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네. 그럼 이 선수는 이제는 컸다고 봐야 돼요. 이제 이제는 완벽한 컸다. 주전이라고 봐야 되는데 어허. 사실 박지환 선수가 그 뭔가 이제 스페셜로 쓰려다가 이제 좀 박지환 선수가 약간 이제 경험도 없고 그래가지고 뺐었는데 네. 내보내니까 또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러다가 또 다쳤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고 나서 올라오고 나서 엄청나게 잘하거든요. 그럼 이 선수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앞으로 주전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습니다. 사실 어떻게 리빌딩은 전준대 선수도 사실 어떻게 보면 마찬가지인데 비슷한 어떤 이미지인데 리빌딩은 이렇게 저는 이루어지는 게 맞다고 봐요. 네. 그러니까 그 고명준 선수 같은 경우에는 이승용 감독이 낙점을 한 거고 그리고 박주환 선수는 써보니까 네, 이 선수가 자연스럽게. 굉장히 잘하네. 네. 그러니까 그 리빌딩은 어느 한쪽으로 야 나 리빌딩을 할 거야 하면서 이 선수를 갖다 빡 박는 게 아니라 박는 선수도 있겠지만 요렇게 한 번씩 내보냈는데 이 선수는 계속 내보는 게 괜찮을 것 같은데 이런 느낌이 드니까 지금 이승용 감독이 계속 내보내는 거거든요. 근데 또 잘해요. 이렇게 리빌딩이 이루어지게 되면 어떻게 보면 이제 랜더스 같은 경우에는 진짜 자연스러운 리빌딩이 완성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한 7-80%는 이루어지는 거다. 이렇게 봐야겠죠. 아까 그 유지현 의원이 드래프트 얘기를 해주셨는데 박지원 선수가 저는 굉장히 그런 대표적인 선수가 네. 아닌가 생각이 되었는데 그 당시에 1라운드에 좋은 투수들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 이제 논란이 됐던 것이 과연 이 랜더스가 이제 하위 픽이었었는데 투수 8등 9등을 뽑을 거냐 야수 1등을 뽑을 거냐 가지고 논란이 많았었는데 그 당시 야수 1등을 뽑은 선수가 바로 박지원 선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 당시 아마 랜더스의 선택이 지금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좋은 선택으로 입증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두 팀은 혼전의 어떤 그 혼돈의 중위권에서 자리를 지키고 있는 두 팀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SSG와 NC 중에서 가을 야구 티켓을 거머쥘 팀은 과연 누가 될 것인지 흥미롭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상위권 팀들에 관한 이야기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24 시즌 10개 구단 전반기 결산 기아, LG, 삼성, 두산의 상위권 싸움 얘기가 되겠습니다. 1위부터 4위까지 촘촘하게 지금 붙어 있습니다. 기아부터 현재 두산 4위까지가 되겠는데 일단은 두산 얘기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육상부 부활이 된 것 같아요. 네. 조수행 선수, 정수빈 선수가 성공한 도루 개수가 68개입니다. 38개, 30개 이렇게 돼 있죠. 맞아요. 야, 굉장히 노렸습니다. 육상부는 두산의 트레이드마크였잖아요. 네. 예. 자, 이제 뭐 이 두 선수만 있는 게 아니라 사실 강승호 선수도 12개를 하고 있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 세 선수가 팀 도루 105개 가운데 80개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네, 80개를 하고 있는데 이 선수들이 더 뛰어난 거는 성공률이거든요. 성공률이 거의 뭐 리그에서 뭐 탑5 안에 들어가는 조수행 선수는 88.4%, 그 다음에 정수빈 선수는 88.2%, 엄청난 그리고 성공률이네요. 강승호 선수도 80%거든요. 이게 70%만 넘어도 도루는 확실히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게 맞아요. 네, 좋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런 거로 보면 이 세 선수로 인해서 두산의 어떤 득점력이 어마어마하게 높아진다. 장타가 나와야 될 부분이 단타로 득점이 이루어지는. 그러다 보니까 두산이 사실상 뭐 홈런도 많이 때리고는 있지만 결정적으로 득점력이 시즌 전체로 보면 굉장히 좋을 수밖에 없는 거죠. 예. 거기에 또 이제는 장타력까지 함께 조화를 이루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그 중심은 역시 김재환 선수의 부활, 지난 시즌 부진했던 김재환의 어떤 부활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팀 홈런도 두산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잠시를 쓰면서 많은 홈런이 나온다는 건 분명히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팀 홈런이 현재 85개로 5위고 김재환 선수가 16개, 양석환 18개, 강승호 선수의 13개. 아까 네. 뭐 도루도 그렇습니다. 네. 홈런 개수가 늘어난 것은 굉장히 큰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선수 한 선수에 의해서 득점 루트가 있는 게 아니라 지금 말씀하신 대로 김지한이 16개, 양석환이 18개, 강승호 13개, 양의지가 9개, 라모스 8개예요. 그리고 이제 그 외에 어떤 선수들이 되게 빠른 선수들이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도루와 홈런이 같이 공존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의 득점을 올릴 수 있는 형태들이 많아졌다는 거예요. 저는 이제 롯데 아까 황선민을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다면
두산에 올 시즌에 조금 더 좋은 성적을 지금 수상하고 있는 중에 저는 조수행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럼 저는 개인적으로. 그전에는 사실은 조수행은 대주자, 뭐 맞아요. 대수비 맞아요. 정도의 역할을 하는 선수였어요. 근데 조수행 선수가 올 시즌에 나갈 때마다 자기 역할을 다 해주는 거예요. 그렇죠. 조금 안 좋을 때 같은 경우는 번트, 기스 번트, 도루 뭐 이런 것들 풀 때 게임을 좀 풀어주는 역할을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옛날에 두산이 잘했던 허스 플레이 어떤 그런 그 야구를 잘하는 선수가 많이 모였던 어떤 그런 야구들을 올 시즌에 조수행이 좀 해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 전에는 이제 정수빈 혼자 했다면 지금은 정수빈, 조수행, 이제 허경민이 또 살아났었고 이제 이런 분들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면서 좀 홈런을 치는 선수들과 그다음에 뛰는 선수들, 짜임는 선수들 이런 것들이 조화로운 어떤 이런 부분들이 연결이 되다 보니까. 지금의 어떤 그런 성적도 같이 가고 있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조수행이 9번, 정수빈 1번, 허경민 2번, 양의지 3번, 김재환 4번, 양석환 5번이라. 그러니까 엄청납니다. 그러니까 조수행부터 시작. 거기다 8번이 이유찬이 나올 때가 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유찬이 가끔 뭐 이번에 배치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유찬 선수도 빠르거든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8, 9번에 시작해가지고 만약 출루가 되잖아요. 그러면 정수빈까지 빠른 주자잖아요. 그러면 정신이 없어요. 정신없습니다. 정신 진짜 없어요. 정신없어요. 그런데다가 지금 타격 뭐 3, 4위 하고 있는 허경민이 한 방 빡 있죠. 맞아요. 그런데다가 주자가 빠른 주자가 배치가 되면 일단은 빠르게 승부를 봐야 된단 말이에요. 맞아요. 투수들이 빠른 공 던진단 말이에요. 실투도 들어오고. 예, 네. 도로할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럼 거기서 양의지, 김지환, 양석환이 꽝꽝꽝. 뭐 이런 식의 야구가 되니까 빠른 야구와 홈런 야구가 사실 같이 되기가 어렵거든요. 타선을 보면. 그러니까 빠른 야구가 되면 사실 장타 야구가 안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두산의 타선은 딱 역할 분담이 정확하게 이루어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게 딱 조화를 이루다 보니까 그리고 이렇게 모아놓잖아요. 이렇게 모아놓고 이렇게 모아놓다 보니까 여기서 극대화된 게 이렇게 이어지고 여기서 극대화된 게 또 이렇게 이어지고 그러니까 그런 느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 어떻게 보면은 그 이제 뛰는 야구와 홈런 야구의 어떤 그 이루어지기 조화가 되기 어려운 부분이 잘 조화를 이뤘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 키 역할을 해주는 선수가 저는 허경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허경민 선수가 그 연결고리 역할을 워낙 잘해주다 보니까 말씀해 주신 대로 루상에 주자 나가고 그 이후에 홈런까지도 갈 수 있는 어떤 키 역할을 해주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이렇게 공격적인 부분에서는 두산이 올 시즌 굉장히 긍정적인 부분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만은 선발 마운드가 좀 약간 좀 아쉬운 부분이 분명히 있는데 그 중심에는 역시 부상이 있었고 알칸타라 부상부터 시작된 것이 어떻게 보면은 전반적으로 팀에게 좀 아쉬운 부분이 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이제 브랜든까지 빠지게 됐어요. 네, 예. 이게 어깨 또 부위도 좀 어떻게 보면은 주의가 필요한 어깨 부위의 지금 그러니까요. 부상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지금 두산은 이 시장에서 핵심에 있습니다. 지금 뭐 여러 가지 뭐 얘기가 나오는데 브랜든 선수의 대체자로 지금 뭐 후보군을 형성했는데 이 중에 또 유력한 선수가 이제 SSG에서 나갈 선수다. 그 시라카와랑 요키시 얘기도 요즘에 나오더라고요. 네, 요키시 얘기 나오고. 요키시 네.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아마도 이제 SSG는 시라카와 선수와는 이별을 할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러면은 두산이 이제 시라카와 선수를 영입할 수도 있다는 얘기도 있고, 뭐 요키시 선수 얘기도 있는데 제가 요키시 선수가 최근에 이제 프로 커리어를 이어갔는지 안 이어갔는지를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어쨌든 지금 두산은 브랜든 선수가 빠지는 걸 최대한 빨리 메워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을 또 어떻게 해결하느냐, 이게 후반기 시작점이 될 텐데. 이 시기가 굉장히 중요해 보입니다. 대체 선수 잘 활용이 될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시점에 남은 어떤 시즌을 봤을 때 공백을 최소화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브랜든이 지금 빠져 있는 상황에서 지금 시라카와 지금 또 엘리아스를 선택하느냐 시라카와 선택하느냐 SSG 를. 이 상황에서 가장 두 선수의 그런 기간을 좁힐 수 있는 부분이 이제 그런 카드이기 때문에 좀 긍정적으로 여러 다방면에서 지금 보겠다라는 지금 얘기들을 하고 있잖아요. 맞아요. 전 랜더스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두산의 상황도 달라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근데 드네요. 이제 두산은 제가 봤을 때 이제 4강은 사실 거의 굳혔다고 봐야 되거든요. 뭐 경기가 많이 남아 있지만. 그러면 이제 앞으로 이제 큰 경기를 치러야 된단 말이에요. 큰 경기를 치르면 엘리아스는 참 좋은 카드거든요. 그럼요. 좋죠. 엘리아스는 좋은 그렇죠. 카드라. 작년에도 그랬고. 아마 랜더스가 시라카워를 선택을 하고 엘리아스를 방출을 시키는 그런 그림을 아마 두산 쪽에서 그리고 있지 않을까. 그거는 두산 생각이겠죠. 그렇죠. 근데 이제 모르죠. 아니, 그러니까 랜더스가 이제 이 두 선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죠. 엘리아스와 시라카와를 어떻게 생각을 하냐. 그러니까 랜더스도 지금 고민을 엄청 하고 있대잖아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뭐 회의를 하면 50대 예, 50으로 5대5가 갈리고 있다고 나와가지고, 하는데 예. 이게 문제는 시라카 선수가 이제 경기력을 보면 지금 현재 2승 2패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5경기에서 2경기에서는 뭐 80점, 50점을 했지만 그 나머지 경기에서는 굉장히 안 됐어요. 20점 미만의 경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다음에 기본적으로 기본기가 잘 되는 선수예요. 그러니까 뭐 킥모션이나 변화구 제구력이나 이런 것들이 좀 안정되게 경기를 운영하고 올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랜더스에서도
엘리아스가 돌아왔을 때 과연 투구수가 얼만큼 또 가져갈 것이냐, 또 재부상이 없을 그렇죠, 것이냐, 그렇죠. 이런 부분들을 고민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시나카와 엘리아스를 고민하는 부분이고, 두 선수 중에 아무나 나와도 두산은 데려갈 가능성이 높다. 누가 와도 땡큐. 예, 그러지 않을까 싶네요. 근데 뭐 두산 쪽에서는 뭐 여러 가지의 상황들을 지금 보고 있다고는 하지만 여러 가지 상황 안 볼 거예요, 제가 봤을 네, 때는. 맞아요. 여기만 딱 보고 있을 네. 겁니다. SS 제 생각은 그래요. 유키시는 그냥 낭설일 뿐일 네, 것이다. 왜냐하면 진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공백을 최소화해야 되거든요. 맞아요. 이 기간을. 네. 그럼 바로 지금 투입을 시켜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그 두 선수만큼 좋은 선수가 어디 있어요? 로테이션 이미 돌고 있었는데요, 네. 이 선수는. 너무 좋죠, 사실. 두산 입장에서는 SSG가 어떤 판단을 하고 그럼요. 네. 그냥 이거 뭐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네. 근데 이제 새로운 선수를 영입을 하게 되면 최소한 우리가 한 열흘에서 2주 정도 걸린단 말이에요. 네. 적응하는 시차 기간이 적응도 해야 되고 필요하죠. 또 일본 가서 비자 받아야 되고. 네. 그러면 2주 정도라고 하면 3번 정도로 들어갈 수 있는 건데 3번의 등판을 외국인 선수가 비우는 걸 메울 수 있다? 제가 봤을 때 거기서 만약 3승하면 이 3승이 과연 포스트 시즌에 가냐 못 가냐 결정하는 맞아요. 3승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최소화하면서 네. 랜더스 쪽에서 아마 그렇죠. 계약이 안 된 선수를 할 가능성이 네. 저는 그게 제일 높다고 봐요. 네. 그것도 첫 번째 등판, 두 번째 등판에서 투구수 관리까지 해줘야 돼요. 맞아요. 그러면 세 게임이 아니야. 맞아요. 다섯 다섯 게임까지 게임. 해야 점점 돼요. 늘려가야 네, 되니까. 맞아요. 네.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네. 대체 외국인 선수 제도가 가져온 아주 재미있는 장면이라고 네. 볼 수가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이제 두산의 라이벌이죠. LG 얘기를 계속해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LG도 최근에 무서운 행보를 보이고 있는데 이 외국인 선수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뭐 켈리랑 앤스랑 네. 벌써 지금 시즌 중반에 80경기가 넘어갔는데 아직까지도 바꿔야 돼 말아야 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으니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도대체? 하도 사실 이거는 이제 뭐 더가웃에서 멘트가 많이 나와가지고 네, 감독 멘트가 무수히 많이 쏟아졌죠. 그래서 이제 염기혁 감독도 이제 질문이 나오면은 이제는 그만하겠다라고 얘기할 정도 너무 많이 나왔습니다. 사실 이 멘트가 뭐 그것 때문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일단 지난주에 켈리 선수가 진짜 KBO 리그 최초의 퍼펙트 게임에 거의 다가갔었어요. 8회까지 퍼펙트였잖아요. 근데 9회 첫 타자한테 이제 안타를 맞으면서 깨졌는데 어쨌든 8이닝 퍼펙트 안타 하나만 허용한 완봉승 27타자 상대 완봉승을 거뒀고 여기도 자극을 받았는지 다음날 앤스 선수가 6이닝 무실점 호투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둘 다 서로를 좀 의식하고 동기부여가 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LG도 어떻게 보면 비슷한 고민이에요. 지금 SSG랑 비슷한 고민일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어쨌든 앤스 선수는 150을 던지는 왼손 투수예요. 그러니까요. 웨이버 공실에서 어느 팀이 가져가요. 근데 LG랑 붙어. 좌타자가 많은 LG를 앤스가 상대해. 그때 LG로서는 어떨까? 부담스럽죠. 예, 그 부분은 네. 생각하지 않을 수 없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외국인 선수를 데려오는 부분도 물론 신경을 쓰지만 기존 선수가 웨이브 공시가 돼가지고 이적했을 때 거기에 따른 후폭풍도 신경을 안 쓸 수가 없다라는 게 LG 구단의 입장인데 일단은 뭐 그냥 형식상 7월까지는 더 보겠다. 시장을 보겠다. 7월까지 보면 그냥 7월. 물 건너간 얘기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는 그 두 선수의 성적이 워낙 사실 어떻게 들쑥날쑥했잖아요. 맞아요. 그 시기에 나온 연경혁 감독의 멘트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바꿀 수도 있겠지만 그 고난이의 어떤 그 심리전 약간 이런 언론을 활용하는 그렇죠. 약간 저는 메시지를 그런 전달하는 가능성도 거죠. 있다고 봐요. 네. 왜냐면 외국인 선수라는 게 이게 교차이가 굉장히 애매한 성적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네. 바꾸기도 뭐하고 안 바꾸자니 조금 찜찜하고 그렇죠. 약간 이런 건데 사실 뭐 새롭게 이제 영입한 선수가 잘 던진다는 보장만 있으면 제가 늘 얘기하지만 무조건 네. 바꾸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 앤스와 켈리보다 더 낫다는 보장이 없는데 이거를 사실 웨이브로 던지게 되면 이제 보리권이 없어지면 그렇죠. 보리권이 아까 없어지죠. 네, 다른 팀을 간가 내년에 네. 뭐 다른 팀과 또 계약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으로 생각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저는 사실 안 바꿀 가능성이 높다고 네. 봅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게 차명수 단장도 미국에 갔다 왔잖아요. 그때 정말 한 명을 잡아놓긴 했대요. 새로 외국인 투수를. 그래서 이 선수에 대한 이제 결정을 그러니까 우리가 최종 결정해서 너네한테 통보를 해줄게 이 시기가 있었어요. 이게 제 기억으로는 6월 7일, 5월 31일 이때였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이때까지 고민을 하고 우리도 우리 의사를 전달해 주겠다. 그때는 바꾸냐 마냐가 결정되는 거였는데 그때 그냥 켈리 앤스로 가기로 한 거거든요. 근데 LG 입장에서 지금 놓고 보면 다행이었던 게 그때 만약에 바꿨으면요. 그 다음에 바로 임창규 선수 부상당했죠. 그렇죠. 또 일주일 뒤에 최원태 선수 부상당했어요. 선발 투수 3명이 빠진 채 페넌트레이스를 운영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냥 지금 와서 놓고 보면 그때 판단은 맞은 것 같은데 일단 LG의 입장은 그래도 시장에 투수는 있다거든요. 그래서 그래요?
그게 좀 다른 구단이랑 입장이 달라요. 기아 심지학단장 갔다 왔는데 당장 지금 KBO에서 데려와서 잘 활용할 수는 좀 없어 보인다는 입장이었는데 서로 얘기가 약간씩 네. 다르죠. 아니, 그거는 뭐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를 수가 있으니까. 그렇죠. 같은 투수라도 보는 시각이 다를 수 있죠. 그럼요. 네. 알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아까 장순아 얘기했던 것처럼 그냥 가는 게 아닌가. 제가 봤을 때는 바꾸기에는 제가 봤을 때 시기가 이제 너무 좀 부담스러워요. 애매해졌어요. 이제 너무 애매해진 시기가 된 특히 거예요. 이제 LG 트윈스 같은 경우에 제가 좀 오랜 동안 좀 그러니까요. 있었잖아요. 네. 누가 한 사람이 책임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네. 지금 만약에 어떤 사람이 어떤 한 사람의 어떤 그런 결정권으로 뭔가를 어떤 게 스위치를 좀 했다. 아니 결과 안 좋아지면요. 이거 진짜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맞아요. 네, 쉽지 않은 선택입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LG가 지금 부상 선수가 꽤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최원태 빠져있죠, 오지환 빠져있죠, 문성주 빠진 것도 굉장히 큰 게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물론 이제 이 선수를 돌아오는 시점이 굉장히 긍정적인 부분도 많이 있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지금 완전체가 아닌 건 분명한 사실인 것 같고 네. 돌아오는 시점 언제쯤 보세요? 이거 알럽에서 한번 얘기하셨죠? 아, 네네. 뭐 일단 간략하게 전달을 드리면은 문성주 선수는 아마 전반기 마지막 3연전이 고척 경기에 대타 정도로 가능할 것 아, 같아요. 전반기 마지막에? 네, 그래서 그때쯤 돌아오고 최원태 선수가 후반기 4번째 경기에 7월 12일 대전 하나전에 맞춰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지환 선수는 올스타전 끝나면 아마 이제 실전에 들어가는데 현재 훈련은 정상적으로 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아마 2군 경기 몇 경기 소화한 후에 1군에 올라오지 않을까 싶고 어쩌면 최원태 선수가 올라오는 시기와 비슷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오지환 선수는. 그리고 박명근 선수도 이제 빠져 있는데 아마 후반기 2번째 주 정도 되면은 예, 그때 1군에 올라올 거라고 하니까 LG에 있어서 지금 희망적인 부분은 이 선수들이 곧 돌아온다. 그리고 한 7월 중순부터는 거의 100% 전력 가깝게 끌고 나갈 수가 있다. 반격을 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위권은 굉장히 촘촘한 상황이고 이제 나중에 뭐 기아 얘기도 하겠습니다. 기아가 최근 경기력이 약간 좀 떨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선수들이 이제 부상 선수들이 돌아오면은 1위권 싸움도 굉장히 좀 흥미로워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자, 과연 LG가 지난 시즌에 이어서 1위로 시즌을 마칠 수 있을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위를 노리는 팀은 또 있습니다. 바로 삼성 라이온즈가 되겠는데요. 사실은 삼성 라이온즈가 올 시즌 이렇게 잘할 거라 많은 분들이 예상하지 않았어요. 거의 없을 거예요. 거의 100명이면 네. 한두 명? 맞아요. 제가 맞아요. 봤을 때 진짜로. 5강에 넣는 건 거의 없었습니다. 예. 어떤 부분이 이렇게까지 치고 올라가는 원인이 됐을까요? 저는 이제 오늘 저 야참을 좀 준비하면서 네. 세 가지를 지금 좀 해봤어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이승현 선수를 선발로 돌렸다. 이승현? 자완 이승현 선수 맞아요, 선발로 맞아요. 돌렸어요. 근데 이 부분이 사실은 이제 이승현 선수가 150 이상의 어떤 그런 패스볼 던질 수 있는 선수였는데 또 중간에서 어떤 그런 기복이 있었던 부분. 사실 또 마무리 투수까지 지난해까지 이제 갈 수 있는 이런 저 잠재 능력이 있었는데 또 멘탈적으로 약간 흔들렸던 부분. 근데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선발해서 많은 이닝을 좀 소화하다 보면 어떤 그 능력이 나올 것이라는 어떤 그런 예상을 했었는데 그 부분이 지금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는 정말 이종열 단장이 정말 야심차게 또 선수를 영입했던 불펜 투수들. 네. 세 명의 마무리 투수들을 어떤 조합을 사실은 시즌 초까지만 해도 야, 어떻게 조합을 할 것이냐. 이거 굉장히 좀 우려 섞이는 어떤 목소리도 좀 있었지만 또 이런 어떤 현장에서의 어떤 이런 부분들을 잘 지금 소화해 주면서 좀 불펜 투수의 안정감. 그 지난해까지는 불안했던 부분들을 7, 8, 9를 지금 안정감 있게 지금 게임을 좀 풀어나가고 있다. 이런 부분이고. 그리고 사실은 이제 또 4월 초에 삼성이 이제 연패에 들어가면서 정말 시작점이 너무 안 좋았잖아요. 맞아요. 근데 사실 그렇게 연패에 있는 팀이 사실은 정말 정말 젊은 선수들, 그렇죠. 정말 좀 생소한 팬들이 봤을 때도 생소한 이름이었던 그 김재상, 뭐 김재혁, 그렇죠. 이 선수들을 기용을 하면서 분위기를 바꿔놨어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기존의 선수들이 좀 더 성적이 컨디션이 안 좋거나 좀 더 어떤 그 게임 내용이 어떤 그런 좀 활기차지 않으면 언제든지 교체를 하겠다. 어떤 이런 어떤 메시지를 자연스럽게 게임에 어떤 그런 영향을 줬는데 이런 부분들이 그 선수들이 분위기를 바꿔줬고 사실 좀 짧기는 했어요. 짧기는. 근데 그 이후에 뭐 김영웅이나 뭐 최근에 보면 윤정빈 또 이런 선수들이 굉장히 또 잘해주면서 전체적인 어떤 건 팀들이 또 야수진이나 이렇게 젊어지고 좀 활기차졌다. 이런 부분들이 좀 순항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말씀해주신 것처럼 젊은 선수의 성장은 삼성 라이온스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봐야 될 것 그렇죠. 같고 가장 올 시즌 성공적인 어떻게 보면 세대 교체가 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 중심에는 사실 김영웅이죠. 김영웅이죠. 네. 네, 왜냐하면 뭐 김지찬, 이지현 같은 경우에는 최근 몇 년간 다 주전으로 뛰었던 선수들이고 맞습니다. 김영웅 선수가 이렇게 빵 튀어나와가지고
사실 뭐 팀 내 홈런 뭐 구자욱 선수 다음인가요? 네. 아마 그 정도인데 뭐 팀 내 홈런을 뭐 1, 2 이 정도로 사실 해줄 거라는 생각은 거의 없었죠. 그런데다가 3루를 받고 그리고 이재현 선수가 부상으로 빠졌을 때 유격수까지 받습니다.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공수에서 사실 뭐 타석에서 삼진 개수는 조금 많지만 공수에서 이렇게 갑자기 빵 튀어나와가지고 어떤 부상의 공백도 메우고 타석에서 자기 성적을 내주고 이런 선수 사실 뭐 쉽지 않거든요. 이렇게 하기도 어렵고. 네. 근데 김영웅 선수가 진짜 잘해준 것 같아요, 저는. 맞아요. 네. 예. 그 지난 시즌 그 야수 WAR 삼성 라이온즈 상위 4명의 선수를 비교를 해보면은 지난 시즌에 구자욱, 강민호, 피렐라, 김지찬이었는데 올해는 구자욱, 김영웅, 김지찬, 이지현으로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네. 팀 컬러가 자체는 바뀌었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이런 것들을 몇 년 전부터 계속 삼성은 준비를 맞아요. 했었잖아요. 네. 네, 우리가 뭐 야구의 참견에서도 이야기를 많이 했잖아요. 네. 드래프트에서 야구를 좀 많이 뽑았고 맞아요. 사실 좋은 투수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팀을 완전히 바꿔야 된다. 그리고 야수의 어떤 그 노세화를 빨리 바꿔야지 미래를 좀 볼 수가 있다라고 해서 그런 젊은 선수들을 특히 야수 쪽을 좀 드래프트 빨리 이제 지명을 했었는데 그런 효과들을 사실 지금 보고 있다고 봐야 돼요. 22년 드래프트 선수들이잖아요. 그렇죠. 네, 네, 이재영, 네, 김영웅 다 최상위 네. 삼성이 첫 번째, 두 번째로 뽑은 선수들이거든요. 네. 이 선수들이 이제 둘이 같이 지금 그럼요. 네, 팀의 주역으로 올라섰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은 이제 김지찬 선수가 외야로 가면서 우려 섞인 목소리가 김지찬, 김현준, 김성윤 그렇죠. 세 선수가 좀 비슷한 유형의 어떤 선수들이 너무 많다 뭐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사실 이제 김지찬만 봤을 때는 외야로 가면서 수비에 대한 부분 어떤 그 던지는 어떤 그런 어떤 뭐 좀 부담감 이런 것들을 없애면서 지금 공격 지표에서는 굉장히 좀 올라갔잖아요. 그렇죠. 이런 부분들이 팀 전체로 봤을 때는 어떤 그런 그 효과를 좀 보지 않았나 이렇게도 볼 수 있죠. 연승도 사실은 올 시즌 삼성이 많이 보여줬으면 연패도 약간 있었던 모습이었던 거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2위권 계속 유지를 하고 있고 1위 도전을 계속 하고 있는 삼성 라이온즈입니다. 앞으로 이제 안정적으로 선두권 싸움을 하기 위해서 삼성이 보완해야 될 점 이런 점은 좀 삼성이 보완을 했으면 좋겠다. 어떤 부분을 좀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근데 삼성의 이때 기록을 이렇게 보시면 네. 그렇게 막 이렇게 엄청나게 튀어있는 그 기록들이 없어요. 그런데도 이게 탑3 안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늘 뭐 어떤 선수가 잘해야 된다, 어떤 선수가 돌아와야 된다, 뭐 선발이 잘해줘야 된다 이게 아니라 그냥 지금에 있는 그 라인업과 그 어떤 분위기를 유지하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다른 유지하는 선수가 것이 뭐 중요하다. 합류가 돼가지고 뭐 김현준이 합류한다, 뭐 김성윤이 합류한다, 뭐 누가 합류한다 해가지고 뭐 바꾸는 그런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지금 이 자체를 유지를 하면서 어느 순간이면 뭔가 승부수를 던질 때가 딱 나타나잖아요. 네, 그렇죠. 경기 차이가 어느 정도 유지가 되면 그때는 이제 곽지만 감독이 뭔가 승부수를 띄우겠죠. 뭐 좋은 선수들은 뭐 4일 로테이션으로 돌린다든가 아니면 뭐 3연투도 불사한다든가 그러니까 그런 어떤 기본적인 토대를 마련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어떤 선수가 막 들어와가지고 뭘 하는 게 아니라 삼성은. 네. 이게 뭔가를 유지하는 것도 사실 쉬운 일은 아닌 것 맞아요.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좀 장선아가 얘기했듯이 뭔가를 확 짜내가지고 잘하고 있지는 않아요. 맞아요. 굉장히 지금 지금 이 부분들을 잘 지켜내면서 지금 순위를 잘 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해까지만 해도 이제 오승환 선수가 어떤 멀티 이닝이나 어떤 이러면서 어떤 체력적인 어떤 그런 부분도 좀 부담을 좀 느끼면서 결과적으로 좀 안 좋은 결과들을 냈잖아요. 근데 올 시즌에 저는 멀티 이닝을 좀 줄이긴 했지만 올 시즌에도 2이닝 이상 던진 경우들이 이제 3경기나 있어요. 맞아요. 근데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최근에 6월에 지금 성적을 보면 지금 두 번의 또 패전이 있었고 또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저 체력적으로 좀 어려운 시기도 분명하고 아무리 오승환이지만 지금 조금 떨어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승환을 어떤 이 상황, 오승환까지 가는 상황들을 어떻게 만들어주고 오승환을 어떻게 그러니까 조금 더 본인이 잘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최적의 조건에서 마운드에 올라가게 만들 수 있느냐 이제 이런 부분이 시즌 끝까지 이 순위를 어떻게 지켜내느냐 이제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삼성이 약간 변수가 저는 없다고 느끼는 게 어떤 거냐면 이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늘 어떤 팀을 이야기할 때 투타를 얘기하잖아요. 투타 밸런스를 얘기한다는 거예요. 둘 다 좋으면 당연히 좋은 성적이 나고. 근데 잘 나가다가 어느 한쪽이 빠그러지면 팀 성적이 쭉 떨어지는 경우도 그럴 수 있죠. 밸런스가 깨지는 거죠. 그러니까 밸런스가 깨지는 거죠. 근데 삼성이 그런 게 지금 안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잘하는 것도 아닌데 엄청나게 못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투타 밸런스를 꾸준하게 유지를 하면서 이렇게 지금 좋은 성적이 나는 거니까 다른 팀에 비해서 변수가 적다는 거죠. 어느 한쪽이 상대적으로 붕괴될 적다. 가능성이 적다고 생각이 들면
당연히 이 성적이 앞으로 유지될 가능성이 좀 길어지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거죠. 삼성 라이온스의 올 시즌 마지막의 위치가 과연 어떤 위치에서 시즌을 마무리할지 그 부분도 굉장히 궁금한 부분이고 굉장히 세 분은 긍정적으로 삼성 라이온스를 바라보셨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기아 타이거스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위 자리를 뺏기고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글쎄요, 최근 페이스는 약간 좀 떨어진 것이 아닌가, 약간의 좀 불안한 모습이 최근에 나오고 있는 기아 타이거스가 되겠습니다. 네, 특히 마운드 쪽이 최근에 뭐 여러 가지 또 14대 1 그런 사건도 있었고요. 여러 가지 좀 일들이 벌어지면서 마운드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큰데요. 그래서 그런지 일단 코칭 스태프 보직 변경을 단행을 했어요. 맞아요. 지난 29일 날 손승락 2군 감독이 1군 수석 코치로 올라오고 1군 수석 코치였던 진가병 수석 코치가 2군 감독으로 갔죠. 손승락 감독의 2군 감독의 1군 이제 합류는 뭐 여러 가지 좀 의미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일단 구단은 뭐 명목 보통 이제 분위기 전환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많이 하죠. 그런 거긴 하지만 그 외에도 제가 봤을 때는 마운드 안정 아무래도 2군 감독을 하면서 2군에서 이 젊은 투수들의 성장세를 봐왔던 인물이기 때문에 뭐 박도욱이라든지 김도현이라든지 이런 선수들과 함께 있었던 손승락 2군 감독이었기 때문에 분명 투수 운영 그리고 마운드의 안정 이런 거를 생각하고 이런 보직 변경을 하지 않았나 싶고요. 결국 과제도 저는 마운드 같아요. 사실 기아가 초반에 정말 1강 체제를 구축할 때 가장 돋보였던 부분은 저는 불펜이었거든요. 그럼요. 진짜 전원 필승조. 정말 어느 팀보다 불펜이 양질의 불펜을 갖췄다는 평가였는데 지금 이 부분도 조금 흔들리고 있어요. 그리고 뭐 선발진도 보면은 뭐 여러 가지 조금 그때보다는 안 좋은 모습을 나고 있는데 내일 선수도 뭐 투구수가 좀 많이 올라가면 그렇죠. 그때부터 조금 고전한다든지 그리고 뭐 이미 외국인 투수 한 명이 바뀌기도 했고요. 그렇죠. 그러면서 아무래도 지금 마운드 안정이 후반기에 최우선 과제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런 변화 코칭 스태프 보직 변경을 단행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그 이범호 감독이 이제 부임이 되면서 그 주변의 코치를 이제 그대로 갔잖아요. 맞아요. 뭐 진감용 수석 코치부터 해서. 근데 이범호 감독보다 어린 코치가 이동골 코치 한 명밖에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안에서 감독이라는 자리에 있지만 다 형들이란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위치는 본인이 높지만 그런데 속내를 털어놓고 얘기할 만한 상대가 없을 저는 수도 사실 있겠네요. 그럴 어렵다고 수도 봐요. 있겠네요. 예. 아무리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같이 코치를 하다가 이제 본인의 어떤 그 위치가 바뀌면서 뭔가 그 안에서 으쌰으쌰 의기투합을 하겠지만 그 안에서 그래도 어색한 부분이 분명히 있을 있고 수 있죠. 저는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손승락 사실 이 수석 코치는 이범호 감독보다 한 살 어리거든요. 맞아요. 82년생이에요. 네. 그러면 제가 봤을 때 2군 감독 경험도 굉장히 많고 퓨처스 감독도 그리고 거기서 이제 키웠던 선수들이 1군에 좋은 성적을 내는 선수도 분명히 있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분명히 바꾼 이유가 되겠지만 저는 이범호 감독의 진짜 의중을 좀 옆에서 잘 보필하는 저는 그런 이유가 더 큰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범호 감독이 사실 보면 글쎄 뭐 이거는 제가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약간 외롭다는 느낌도 좀 들었거든요. 성적은 잘 나고 있지만 그 주변에 있는 코치들이 뭐 잘 보필을 하겠죠. 네, 이게 보필을 안 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범호 감독 스스로를 딱 봤을 때 굉장히 외롭다라고 느낄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봐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될 것 같아요. 무슨 얘기인지 알 것 같아요. 그래서 예. 뭐 그런 것도 있고, 뭐 최근에 투수진이 좀 붕괴된 것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부분이 있겠지만, 그래도 이범호 감독의 의중이라든가 앞으로 이제 좀 많은 경기가 또 남았잖아요. 중요한 경기도 많이 남았고, 그런 뭔가 이제 대화를 통해서 팀이 더 좋아지기 위한 어떤 그 방향으로 가려면 그래도 옆에서 딱 들어주고 그걸 이제 실행으로 옮길 수 있는 그러니까 최충신이 필요한 거죠. 저는 무슨 그런 얘기인지 알 느낌이 것 같아요. 있다고 봅니다. 이게 워낙 외로운 자리고 또 많은 것을 결정해야 되는 자리고 또 많은 것을 신경 써야 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누군가는 진짜 그 속내를 털어놓고 얘기할 사람이 주변에 누군가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다 형들이면 사실은 아무리 팀 분위기가 좋아도 사실은 그게 쉽지가 않은데 막 그런 의중도 있지 않을까. 누구보다도 공감하시는 것 같아요. 외롭습니다. 한마디로 정리할게요. 맞아요. 네, 외롭습니다. 근데 아까 그 불펜 얘기를 해주셨는데 저는 가장 큰 충격은 사실 정혜영 선수의 이탈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이거는 기아가 앞으로 풀어야 될 굉장히 큰 숙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통증 자체가 온 부분이 팔꿈치도 아닌 어깨.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큰 부상이 아니라는 어떤 그런 자체의 어떤 그런 결과들은 냈지만 사실 돌아왔을 때 그냥 중간 투수도 그냥 중간 투수가 아니잖아요. 게임을 마무리하는 게임의 승리를 어떤 그 종지부할 수 있는 그런 선수이기 때문에 어떤 정혜영 선수의 컨디션에 따라서 어떤 그런 승패가 정말 좌지우지하잖아요. 그럼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좀 더 건강해서 돌아오는 게 아니라
건강 플러스 정말 컨디션의 최상의 어떤 그런 컨디션으로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종류의 숙제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제 게임 수를 제가 좀 봤어요. 그러니까 불펜 투수들이 3월부터 4월까지 그러니까 또 시즌 초반에는 굉장히 불펜 투수들이 굉장히 좋았는데 지금 6월 들어서 지금 지금 평균 자책점이 5.36으로 굉장히 높거든요. 예로 게임 수를 봤더니 장현식이 43경기, 최지민이 41경기, 곽도기가 39개, 전상인이 37개. 그러니까 전체 15위권 안에 기아 선수들이 4명이 들어가 있어요. 그건 많은 거죠. 많죠. 그러니까 이해는 되죠. 그러니까 이기는 상황이 많았기 때문에 필승조들이 많이 투입이 될 수 있는 상황은 맞지만 앞으로의 숙제는 그렇죠. 이런 선수들을 그냥 마운드에 올리는 경기에 투입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떤 상황에서 어떤 컨디션을 올릴 것이냐. 그러니까 요만큼 더 생각을 하고 올려야 된다. 전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결국은 이 불펜의 과부하를 좀 덜어주기 위해서는 선발진이 조금 더 이닝을 좀 먹어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사실 기아가 선발진이 올 시즌 굉장히 좋았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부상 선수 나오고 뭐 이러면서 약간 좀 흔들리고 있는 면도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기아 선발 마운드에서 키를 쥐고 있는 선수 임기영 선수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생각하세요? 임기영 선수가 스윙맨 역할을 잘 해주면은 사실은 그 어느 정도 공백이 좀 잘 메워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생각보다 선발로 나왔을 때 임기영 선수가 성적이 이렇게 썩 좋지 않으면서 거기에서부터 약간의 기아가 좀 위기가 오는 것이 아닌가 개인적인 생각을 가졌습니다. 근데 저는 김기용 카드 같은 경우에는 그 시즌 전부터 완벽하게 선발 로테이션에 들어간다라고 낙점을 한 카드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변수라고 보기엔 좀 어렵고 저는 오히려 네일 선수의 부진이 네일 선수의 부진. 네일이 최근에 좀 많이 맞고 있거든요. 네. 네, 평균 자책점도 많이 높아졌고. 그러니까 네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시즌 초반에 생각을 했을 때 확실한 승리 카드였단 말이에요. 그냥 경기를 좀 편안하게 볼 수 있는. 그렇죠. 그런데 지금 5월 들어서까지는 괜찮아요. 6월 들어서 5경기에 4.40이거든요. 근데 문제는 홈런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네. 한 개 5개거든요. 지금 6월 들어서. 피안타율도 2할 7푼 2리까지 지금 올랐어요. 6월달 지금 피안타율을 보시면 그러면 계속 지금 그 이닝 수가 많아지면서 날씨가 더워지면서 많이 맞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게 갑자기 확 다시 또 좋아질 가능성이 있긴 있겠죠. 그런데 가능성이 적단 말이에요. 그리고 네일 선수 늘 이야기하는 게 선발 로테이션을 풀시즌으로 뛰어본 적이 거의 없는 선수예요. 불펜 투수였어요. 사실상 5년 만에 지금 선발 그렇죠. 투수로 마운드에 오르고 있는 그렇잖아요. 거거든요. 이게 크로도 마찬가지고 네일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분명히 이제 앞으로 뭐 90경기, 100경기 되게 되면 네일 선수가 분명히 이 팔 쪽이라든가 뭐 체력적으로 올 거란 말이에요. 근데 네일 카드가 이렇게 흔들리게 되면 나머지 카드는 제가 봤을 때는 선발 마운드 자체가 약간 흔들릴 가능성이 1선발이 중심 잡아주지 못하면 제가 봤을 때 나머지 선수들 다 흔들릴 가능성이 좀 있다고 보거든요. 오히려 임기영 카드보다는 저는 네일 선수가 다시 정말 이 4, 5월 달에 보여줬던 그 진짜 편안하게 우리가 TV를 볼 수 있었던 현장에서 볼 수 있었던 그런 피칭들이 나오느냐 나오지 않더라도 비슷하게라도 나오느냐 이 문제가 저는 가장 사실 좀 큰 문제라고 봐요. 그 어떻게 보면 마운드로 기아가 올 시즌 현재까지 성적을 냈는데 앞으로 이 성적을 유지하기 위한 전제 조건은 역시 또 마운드에 대한 숙제를 풀어 나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 타선 얘기를 좀 더 해보면은 김도영 선수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죠. 올 시즌 뭐 최용우 선수도 있고 뭐 기아 타선에서 뭐 너무 좋은 선수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김도영 선수 얘기를 안 하셨어요. 이제는 기아 타이거스 타선의 어떤 핵심이 됐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김도영 선수는 그냥 야 진짜 잘한다. 로 그냥 끝내면 될 것 같은데. 김도영 선수에 대해서 우리가 뭐 전반기 20, 20부터 시작을 해서 뭐 지난주 월간 야채에서 17, 했습니다. 뭐 WAR 뭐 1, 2위 뭐 이런 거 뭐 와. 그러니까 시즌이 근데 그럴 끝날 때, 만해. 그러니까 시즌이 끝날 때 이제 김대영의 성적이 정말 지금 어떤 지금의 성적과 끝까지 가면서 그렇죠. 어떤 기대대로 끝날 것이냐, 기대하는 어떤 33세 이상 또는 MVP까지 갈 것이냐, 아니면 어떤 그 시즌 후반에 어떤 부침이 있을 것이냐, 이런 부분들은 조금 이렇게 관찰을 좀 해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저는 김도영 선수의 뭐 이런 기량도 놀랍지만 더 놀라운 거는 흥행 파급력입니다. 저 깜짝 놀란 게 최근에 그 옷 리세일하는 거기서 봤는데 기아 타이거즈 정규 홈 원정 유니폼이 지금 얼마에 팔리는지 아십니까? 그게 25만 원, 26만 원에 팔립니다. 그게 품절이 나가지고 살 수가 없어요 지금 신상을. 그래가지고 김도영 마킹이 붙어있죠. 그런 가격이 더 비싸요. 아 진짜. 네. 김도영 선수가 아마 그 한 시즌이 끝나면 유니폼이 몇 장 팔리는지 이렇게 나오거든요, 통계가.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 맞는 이제 초상권을 이제 네. 그 유니폼 맞는 지급이 주잖아요. 되는데 제가 얼마 전에 들었던 얘기가 김태견 선수가
선주문이 다 팔려가지고 2만 장이 추가로 따로 오. 2만 장이면 와. 한 장에 5,000원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네. 선수한테 떨어지는 거. 네. 와, 그럼 얼마예요 이게? 1억이에요, 1억. 2만 장이면 1억입니다. 1억을 연말에 또 버는 겁니다. 그 선수는. 근데 김도영 선수가 제가 봤을 때는 김태균 선수보다 훨씬 많이 팔릴 네.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유니폼 판매 금액만 제가 봤을 때 몇 억이 될까? KBO 리그 유니폼 리셀가가 25만 원인 거는 저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이게 25만 원, 30만 원이겠어요. 그야말로 진짜 네. 슈퍼스타가 됐군요, 김도영 선수가. 야, 김도영 선수가 이렇게 빨리 성장을 하고 이렇게 높은 곳까지 올라갈 거라고는 생각 못했는데 어느 순간에는 올라갈 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네. 이렇게 빨리 올라올 거라고 생각 못했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와, 사실 대단한 예상하기가 어려웠던 게 사실 그동안에 늘 부상이 많았고 맞아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작년 가을 그 ABPC 거기서도 사실 부상을 당했단 말이에요. 여기 엄지손가락이죠. 네, 네, 인대가 파열되면서 네. 이게 뭐 그 공식적으로 나온 것만 4개월이었단 말이에요. 네, 회복하는데. 그러면 전반기 한 4월 달은 좀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진짜 이범 감독이 스프링 캠에서 만났는데 김대현 개막식부터 됩니다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야 그렇게 빨리 된다고 그랬더니 진짜 빨리 된대요 회복이. 야, 그래서 엄청난 회복력이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실 어떻게 보면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김도영 활약이라고 봐야겠죠. 이 정도는. 네. 슈퍼스타 김도영을 더 빛나게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형들의 역할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 특히 최용우 선수 얘기는 안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최용우 선수는 뭐 나이를 거꾸로 먹는다는 얘기가 네. 그냥 농담처럼 하는 얘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예. 뭐 기본적으로 지금 성적으로 나와 있는 부분도 뭐 1을 한 개로 이제 타점이 지금 1위를 좀 달리고 있는 부분도 있고 또 장타율도 5할 1푼 1위. 와. 득점권 타율이 이제 3할 5푼 9리 결승타가 6개예요. 그러니까 이제 최용우의 효과라고 하면 정말로 팀이 필요할 때 짜잔 나타나가지고 언제든 쳐주고 있거든요. 짜잔 하고 나타나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어려움이 있을 때 그 부분을 좀 제일 고참이 형이 좀 잘 해결을 해주고 있어요. 근데 조금 최근에 지금 부침이 있는 기아지만 그럴 때 형이 좀 중심을 잘 잡아주고 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참 비교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요 나이대를 비교를 해봐야 돼. 83년생입니다. 그러면 추진수 선수보다 한 살 어린 거고 네. 오지일 박병호 선수보다는 에? 나이가 한 2살, 3살 많죠? 두세 살 차이 나는 거죠. 두세 네. 살 차이. 네. 그러면 그러니까 이미 두세 살 동생들이 조금 하향세를 타고 그렇죠. 있는데 이게 보이잖아요, 예, 그게. 근데 최용우 선수는 똑같아요. 그러니까 대단한 것 같아요. 저는. 야, 네. 대단한 것 같습니다. 저 나이가 먹는데 네. 오히려 그 본인보다 훨씬 좋았던 뭐 박병호 이런 선수들이 에이징 커브를 지금 겪고 있잖아요. 네. 근데 최용호 선수는 그런 게 안 보이니까 저는 더욱더 대단한 것 같아요. 젊은 김도영이라는 새로운 스타의 탄생과 또 최용우라는 그 네. 형의 어떤 든든한 타선에서의 지원 이런 것들이 기아 타이거스의 올 시즌 성적을 이끌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과연 기아가 마지막까지 1위 자리를 지킬 수 있을지 저희도 아주 흥미롭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10개보다 다 저희가 참견을 해봤는데 후반기 가장 기대되는 팀 어떤 팀들인지 한 팀씩 좀 꼽아주시고 요 주제는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삼성 하겠습니다. 삼성 하겠습니다. 저는 했듯이 삼성이 사실은 이제 뭐 박진만 감독한테 미안한 얘기지만 사실은 키움과 함께 조금 하위권으로. 하위권에 지금 평가를 받았던 팀이었는데 정말로 좀 어려울 때 정말 과감한 선택을 하면서 팀을 좀 일으켜냈고 그래서 그랬던 부분이 끝에 어떤 순위로 끝날지 저는 진짜 개인적으로 굉장히 궁금합니다. 알겠습니다. 장신나는 전 롯데요. 롯데. 네, 뭐 롯데가 롯데. 사실 5월 이후에 지금 승률이 가장 좋은 데다가 우리가 이제 늘 야구를 이야기할 때 타격은 믿을 게 못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타격으로 지금 어떻게 보면 그 좋은 승률을 만들고 있거든요. 그럼 과연 이 타격이 계속 이어질지 그리고 뭔가 롯데는 그러니까 예전에도 그랬지만 김태형 감독 부임 이후에 더 모르겠어요. 저는. 예측이 롯데는. 안 돼요, 진짜. 네. 네. 진짜 저 더 모르겠어요. 하나도 잘 모르겠는데 롯데 더 모르겠어요. 저는. 예. 네, 그래서 어디로 튈지 모르는 롯데가 과연 후반기에 과연 분명히 좋아질 부분들이 있거든요. 리그에 어떤 바람을 불러일으킬지 예. 굉장히 좀 기대가 됩니다. 알겠습니다. 윤석 기자는 어떤 네, 팀? 저 사실 두 팀 꼽고 싶었는데 하나 롯데 얘기하셨으니까 하나를 좀 얘기하고 싶은데요. 어쨌든 이제 김경문 감독 부임 이후에 5할 승률 그렇죠. 이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뭔가 조금씩 퍼즐을 맞춰가는 느낌이 있어요. 김경문 감독 보면서 이제 서서히 베스트 나인이 윤곽을 드러낼 것 같은데 그때 하나야구가 어떨지도 굉장히 궁금해가지고 아마 제 생각으로는 롯데 하나가 후반기에 뭔가 KBO 리그를 더 재밌게 만들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해봅니다. 세 분이 아마 선택하신 그 세 팀이 아마 후반기 가장 눈여겨봐야 할 세 팀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10개 구단 모두를 저희가 참견을 해봤고 전반기를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좀 긴 시간 함께 하셨는데 뭐 더 하실 얘기도 있으세요? 너무 얘기 많이 하셨죠? 입에서 단내가 나요.
입에서 사탕 먹은 것 같아요. 지금 단내가 나요, 지금. 예, 그만큼 오늘 아주 열심히 10개 구단 참견을 해봤던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아주 정말 소신 있게 또 재밌게 신나게 참견을 해준 세 분과 인사 나누면서 오늘 얘기 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장성화 해설위원, 유지현 해설위원, 스포츠서울의 윤세호 기자와 함께한 시간이었습니다. 기나긴 장마철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비온 뒤에 땅이 굳어진다는 말이 있죠. 과연 이 장마 끝에 어떤 팀이 더 단단해질지 기대하면서 오늘 참견은 여기서 모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야구 참견은 다음 주에도 야구 팬이라면 꼭 참견하고 싶은 주제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